박영선 장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벌써 대통령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시간이 그립다라고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을 기념한 듯 이렇게 표현해요. 대한민국 문재인 보유국이다. 우상호 의원은요. 그러자 4년 전 오늘은 민주당이 제19대 대통령 방식을 경선 방식 확정한 날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며 우상호 의원은 특히 대통령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히 나를 찍을 것이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똘똘 뭉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친문 지지자라고 하는 어떤 당심, 문심 또 4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히 저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게 말씀드린 거고. 네. 이재명 기자, 이제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서로 경선 대결을 펼쳐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두 분의 발언 모두가 좀 너무 낯뜨거운 친문구애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던데 이재명 기자 보기엔 어떻습니까? 특히 박영선 장관이 대한민국 문재인 보유국 어떻게 보세요? 그 표현은 제가 볼 때 정청래가 먼저 썼던 것 같던데 그걸 아마 박영선 후보가 다시 좀 가져다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 일반 사회 볼 때는 낯뜨겁다 표현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대목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경선 자체가 당심 50% 대 민심 50% 이렇게 지금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당 권리 당원들에게 이제 50%의 선택권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과연 이제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들의 표를 얻어내느냐 이 싸움을 지금 당장은 이제 가장 필요한 싸움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박영선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 보유국이다까지 표현하고 또 지금 우상호 후보도 만약에 문 대통령한테 그 선택권이 있다면 나를 선택할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서로 이제 친문들을 향해서 구애를 한다 그건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늘 민주당의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이거겠죠. 경선에서의 경쟁력이 바로 본선의 경쟁력과 연결될 것이냐 이 고민을 할 텐데 일단 지금 당장 급한 게 경선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전에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징계를 정지시키자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죠.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인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박영선 장관의 그런 발언들, 전 장관의 그런 후보의 발언들도 과연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안철수 후보도 같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 열차는 출발했지만 어떤 정거장에서든 안철수 후보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방침에 따른다 하는 입장 이외에는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밝히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금태섭 전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김어준이 하는 유튜브 다 봤다면서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 큰일을 한다라고 발언한다. 그때 정말 실망했다. 사실 그때 탈당할 생각을 했을지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중요한 일 있으면 김어준 씨를 찾아가 의논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막상 당대표 얘기 듣는 순간 이 당은 안 되겠다라고 SBS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김승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그 김어준 씨의 방송을 즐겨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이제 영감도 얻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물론 김어준 씨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는 이제 좀 근거가 빈약하거나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미투라는 것을 어떤 진보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는 굉장히 멍들게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들을 뭐 일반인들이 뭐 재밌게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공당의 대표가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또 당을 위해서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 내가 이 당과 함께 갈 수 없겠구나라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민주당이 어떤 좀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의 혼란이랄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운동 세력들이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 세력이든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그런 대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묽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민주의 가치를 계속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권력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 가치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두 양 진영이 조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혼돈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금태섭 의원의 탈당이나 그의 발언도 그러한 민주당 내의 어떤 분위기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